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심석희 선수라든가 신유영 선수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공통점부터 좀 살펴보면 예. 어린 나이부터 성폭력을 당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어려서부터 심리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심석희 선수는 만 6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기를. 예. 운동을 시작을 했고 신유영 선수도 거의 6세부터 시작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어린 나이에 부모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훈련 받다 보면 합숙 훈련도 하게 되고 이러면 결국 지도자라고 하는 코치나 감독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고 예.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을 결국 코치들이나 아니면 감독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본인의 지도 방법이나 태도를 계속 강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생활로 인식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루밍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고 네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을 방해했을 때는 체육계에서 너는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쉽게 문제가 발생하고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얘기했을 때 내가 운동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체육계 전반이나 아니면 우리 단체 예를 들면 빙상연맹이든 아니면 쇼트랙이든 아니면 유도든 이런 분야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말을 네.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심리적으로 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쉽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수들이 왜 오랫동안 그렇게 당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하면 안 돼요. 네. 그거 자체는 그루밍 성폭행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고백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 또 이게 폭로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격려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지 왜 어려서부터 당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당하면서 아무 얘기도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루밍이 나오는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어제서야 보면 이제 범정부 차원에서 체육 분야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예.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제 강화하는 법안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최대 징역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선수를 포함해서 체육 분야 전 분야의 성폭행 관련된 전수 조사를 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컨설팅이나 예방 교육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지금 이제 여성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정부죠. 여성가정부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여성가족부, 네. 여성가족부 네. 예. 이 세 개 부처가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 분야를 또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협의 가운데 나온 내용이 전수조사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 교육이나 예방 교육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징역형까지 최대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운영하겠다고 했고 또 하나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제식, 폐쇄식 교육 방식이잖아요. 예. 체육계가 그런 방식들을 좀 바꿔보자 이런 지금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 상담 창구를 만들자. 이게 예전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문제가 돼도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딘가 폭로하거나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체육계 전체가 카르텔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해도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무마시키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걸 좀 외부에서 이런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까지 없어서 그러면 안 했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리치료나 또는 피해자 연대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사후에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있었으니까 처벌하고 끝 이게 아니라 피해 당한 사람들은 이게 엄청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치료도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예. 이것만이 대책이 될 수 없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성적
위주의 엘리트 체육 이 시스템 변화가 있지 않고선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예. 엘리트 체육 교육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요. 운동 잘해서 성적만 좋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 메달만 집착하게 따면 되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메달만 따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 다 용서가 되는 구조.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부모님들까지도 이걸 어느 정도 용인해 줬어요. 내 네. 아이를 좀 힘들게 혹독하게 해서라도 메달만 따게 해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한테 맡기고 코치한테 맡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메달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상태에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뭐 감독이나 코치가 자기 마음대로 종 부리듯이 아니면 자기의 뭐 성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선수를 악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체육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성적 위주보다는 성적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투명하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지금처럼 뭐 감독이나 코치가 마음대로 본인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위험한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선수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 체육계 성폭력 문제 같은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눈여겨볼 만한 해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해 1월이었죠. 미국에서 네.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예. 네리 나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의사인데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냐면 미국 올림픽 체조 대표팀 전담 주치의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30년 동안 300여 명의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했다. 예.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몇 년형을 받았냐면요. 총 360년형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360년형이면 그냥 감옥에서 평생을, 생이 끝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뭐랄까요 철퇴를 내리는 그런 어떤 형을 내렸다는 거 예.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미국 체조협회장이 다 사임했어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임했다가 돌아와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한국체대 전 감독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전명규 네. 전 부회장도 예전에 한번 자리에서 떠난 적이 있었어요. 네. 파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현재 그 빙상계에서 코치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성비위 때문에 나갔다가 1년, 2년 만에 돌아온 사람 지금 현재 코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 일반화되면요. 선수는요. 이거 말을 못해요. 내가 얘기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괴롭힐 수 있겠구나. 심지어 지금도 전명규 부회장이 떠났지만 실제적으로 빙상계에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도 폭로를 하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돌아와서 혹시나 자기한테 또다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폭로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네. 360년형 또 그 당시에 지도자를 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빙상계를 아니면 체육계를 떠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확실한 조치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